그럼 이제 equilibrium과 say, taste, smel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equilibrium은 vestibular 시스템에 의해서 regulation이 되는 친구들이고 이제 taste랑 smell은 이제 우리의 perception, taste perception과 smell percep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vestibular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equilibrium에 responsible 한 게 vestibular apparatus들이 이제 position of the head나 linear acceleration이나 rotation을 인식을 하는데 이 position이나 linear acceleration은 이 세큐리나 유출클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것들이고 이제 로테이션 오브 헤드가 세미서큘러 캐널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친구예요. 얘랑 반대로 이제 어디터리 시스템은 코클리아를 이용을 하는데 얘가 인바이러먼트의 바이브레이션을 인식을 하는 게 결국 사운드를 인식을 한다는 말이고 이 사운드 우리가 20에서 2000Hz 사이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 베스티뷸러 시스템의 펑션은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을 센싱을 해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거나 스켈레탈 머슬 컨트랙션을 조절하고 바디 포지션 리오리엔테이션 오브 더 바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에 따라서 스켈레탈 머슬을 조절을 하고 바디 포지션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무브먼트 오브 아이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베스티뷸러 시스템이 전정기관이. 그래서 센세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도 컨트롤을 하는 게 이게 리플렉스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이제 포지션을 조정하는 거 그리고 눈과 연결되어 있는 무브먼트 Y 베스티뷸러 오큘러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베스티뷸러 오큘러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티뷸러 시스템의 헤어셀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벌티고가 어지럼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No control of body position, 워킹이나 스탠딩 펑션이 망가지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베스티뷸러 시스템을 이제 귀의 스트럭처이랑 베스티뷸러 시스템 자체를 보면 이 뭐라 해야 되지? 리니어 액셀러레이션과 로테이션이라는 이런 모달리티 특정한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모달리티를 이제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로 바꿔서 얘를 헤어셀이 디텍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프로세스이고 그래서 ear에서 external mid ear, inner ear에서 inner ear에 이제 membrane liver 안에 존재하는 게 semicircular 카넬이 rotation of head를 인식을 하고 이제 otolith organ, 이제 otolith가 존재하는 utricle이나 secule에서 이 position of the head나 linear acceleration을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 헤어셀 같은 경우는 이 세미서큘러이나 오톨리트 오르간 둘 다 헤어셀이 존재해서 얘가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메카니컬 스티뮬러스를 인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에피텔리얼 셀들이 헤어셀은 무엇이냐 했더니 모디파이드 에피텔리얼 셀인데 이 에피텔리얼 셀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시크레션 할 수가 있어요. 글루타메이시나 이제 아스파레이트를 이제 시크레션 하면 거기 대기하고 있던 뉴런이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AP가 제너레이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어셀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했더니 이 헤어셀들이 에피텔리얼 사이에 존재를 하고 그 에피텔리얼 셀이 이제 컴파트먼트 두 개를 분해를 하는 게 엔도림프와 페리림프를 분해를 합니다. 이 페리림프의 컨센트레이션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랑 비슷하고 엔도림프가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나면서 일렉트리컬 포텐셜 차이도 생기게 되는데 이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이온 컨센트레이션은 엔돌림프에서 K+가 훨씬 높아요. 왜냐면 이 코클리어 시스템에서 트랜스에피텔리얼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이 K+ 아이온을 이제 페리림프에서 엔돌림프로 옮기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성이 이 코클리어의 스트리아 베스티뷸라에서 생성이 돼서 여기 코클리어 헤어셀과 지금 베스티뷸러 헤어셀을 비교를 할 텐데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여기 코클리어 헤어셀에서 형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렉트리컬 포텐셜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이 엔돌림프에서
플러스 80을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가지고 페리림프는 제로를 가지는데 이게 코클리어 헤어셀과 베스티뷸러 헤어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코클리어 여기 있고 베스티뷸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형성이 된 이 K 플러스 그레디언트는 더 이상 여기에서 일렉트리컬 포텐셜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디퍼런스는 있지만 여기에는 일렉트리컬 포텐셜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의 페리림프랑 엔돌림프와 페리림프의 여기는 80 플러스 80 0의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는 0, 여기도 0의 일렉트리컬 포텐셜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 헤어셀 안에는 항상 일렉트리컬 멤브레인 포텐셜이 마이너스 40 정도인데 이 일렉트리컬 멤브레인 포텐셜의 차이가 바뀌게 되면 이 메카니컬 스티뮬러스에서 의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컨센트레이션의 차이와 이 일렉트리컬 포텐셜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코클리어 헤어셀과 베스티뷸러 헤어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코클리어 헤어셀의 종류는 이너 헤어셀, 아우터 헤어셀 종류가 있고 베스티뷸러는 타입 1, 타입 2의 헤어셀 두 가지가 있어요. 얘 둘이는 비슷한 역할이고 얘 둘이 다른 점은 로케이션이랑 펑션이 달라요. 이때 이제 코클리어 헤어셀 같은 경우는 이 스테레오 빌라이만 존재를 하고 키노실리움이 없는데 이 베스티뷸러 헤어셀은 키노실리움이 있고 얘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레코니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키노실리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얘는 마이크로 튜블의 9+2 구조로 이제 존재하는 키노실리움이에요. 얘는 베스티뷸러 헤어셀에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애들만 존재하는 게 코클리어 헤어셀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빌라이만 존재해요. 이너 헤어셀, 아우터 헤어셀 이렇게 생겼고 여긴 키노실리움이 없고 여기 베스티뷸러 셀에서는 이제 키노실리움이 존재하고 스테레오 빌라이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엔돌림프와 페리림프의 볼테지 차이가 없고 이 헤어셀 안이 마이너스 40mV로 이제 40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컨센트레이션 차이와 K 플러스 컨센트레이션 차이와 이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만드는 이 메커니즘을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보면 트랜스에피디듐 트랜스포트로 의해서 이 엔돌림프 프로덕션이 되는데 코클리아의 스칼라 미디아에 있는 스튜아 베스티뷸라리스에서 이제 이 트랜스에피디듐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리림프에서 엔돌림프로 K 플러스를 옮겨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페리림프에서 엔돌림프로 가는데 트랜스포터들이 뭐가 익스프레션 되느냐 이제 페리림프 사이트에 소디움, 포타슘, ATPase,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클로라이드 채널이 존재를 하고 이제 엔돌림프 사이트에 K 플러스 채널이 존재를 해서 이제 K 플러스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페리에서 엔돌림프로 페리림프에서 엔돌림프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되는 당시에는 일렉트리컬 포텐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베스티뷸러 시스템이니까 베스티뷸러 시스템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베스티뷸러 시스템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액티베이션이 돼서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는가 했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TRP 채널이 아까 처음에 노시셉티브 할 때 나왔던 이 트랜지언트 멤브레인 포텐셜 바꾸는 non-selective 캐라이언 채널들이었죠. 얘가 mechanosensitive non-specific cation 채널로 여기 지금 베스티뷸러 셀에 엔돌림프랑 페리림프에서 차이가 나는 게 0mV 포텐셜이었고 여기서 가장 큰 컨센트레이션 차이 나는 건 K 플러스예요. 지금 K 플러스 여기 열심히 트랜스포트를 시켜놨었잖아요. 엔돌림프를 형성을 할 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 팁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팁 링크 이 엔돌림프의 무브먼트에 따라서 이제 팁 링크가 스트레치 되거나 이제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이 TRP 채널을 오프닝하거나 닫게 되는데 이때 이 키노실리움이 있는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때 이제 이 TRP 채널을 오프닝이 돼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포타슘이 인플럭스가 생기게 되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볼테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을 오프닝을 해서 이 베시클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징 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 반대로 이제 이 키노실리움과 다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플로우가 흐르게 되면 이제 이 팁 여기가 닫히게 되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으로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고 스테레오빌라이를 디플렉션이 일어나고 팁 링크의 텐션이 증가하면 TRP 채널이 열리고 K+가 인플럭스 되고 칼슘의 레벨 인크리즈로 글루타메이트를 세크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코클리어랑 베스티뷸러 차이점이 아까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0이었죠. 근데 헤어셀 코클리어 헤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셀 안이 마이너스 40이었고 엔돌림프가 플러스 80이었죠. 그럼 얘는 120만큼의 차이가 나고 여긴 40만큼의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클리어 헤어셀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이 변화에 이제 휴지 그레디언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게 TRP 채널의 액티베이션이 바뀔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헤어셀들을 살펴봤으면 이 오톨리트 올간 그 자체를 좀 크게 얘는 어떻게 생겼고 이제 각각 어떤 걸 인식을 하지? 라는 걸 살펴보면 이제 오톨리트 올간이랑 세미서큘러 캐넬이 있겠죠. 그래서 걔네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이 타입 1, 타입 2 헤어셀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세큐리랑 유틸클을 먼저 살펴보면 얘 펑션은 그래비티랑 리니어 헤드 무브먼트를 레코니션 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엔돌림프가 가득 차 있고 페리림프로 서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매큘라로 매큘라가 지금 헤어셀이 있는 파트고 얘 위에 오톨리트 멤브레인이 있고 여기 안에 오톨리트가 있어서 얘가 지금 그래비티의 변화가 있거나 이제 액셀러레이션이 있을 때 이 오톨리트의 무브먼트로 인해서 그러니까 based on gravity and different inertia during movement 오톨리트가 그것 때문에 무빙을 하게 되면 이 포지션이 바뀌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차이는 세큐는 이제 벌티클하게 사람 귀에서 이제 벌티클하게 존재하는 게 세큐리고 유틸클 호리존털하게 존재하는 건데 얘들의 특징을 보면 스트리올라라고 이제 헤어셀의 방향이 바뀌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안에서 밖으로 이제 세큐는 안에서 밖으로 이제 애가 라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 유틸클은 밖에서 안으로 이제 라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노실리아가 away from 스트리올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있고 왜 이 스트리올라에서 이 방향이 달라지냐 했을 때 이게 리버설 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한쪽은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될 거고 한쪽은 이게 반대 방향 보고 있으니까 한쪽이 액티베이션 되면 한쪽은 이니비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 센시티비티를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 액티베이션 된 것과 이니비션의 차이점을 더 크게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큐리랑 이제 유틸클을 뭐가 이노베이션을 하냐 했을 때 이제 어퍼런트 파이버들은 both type 1, type 2 synapse with hair cell first order 뉴런이 둘 다 이제 헤어셀 타입 1, 타입 2랑 사이냅싱을 하고 이제 얘 first order 뉴런은 바디는 스컬퍼스 갱글리온에 존재하고 베스티뷸러 갱글리온에 존재하고요. 이 엑손들이 베스티뷸러 너브를 포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베스티뷸러 뉴클레아이에 입실라테럴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세레벨럼, 레티큘러 포메이션, 오큘로모터 뉴클레, 스파이널 코드랑 붙어 있게 되는데 이 아까 말한 전정기관과 연결이 돼 있는 게 눈과 이제 바디 포지션 레귤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스티뷸러 오큘러 리플렉스에 영향을 끼치는 게 오큘로모터 뉴클레아랑 연결되는 것과 스파이널 코드랑 연결된 게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리플렉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서큘러 카넬이 이제 이 로테이션 오브 더 헤드를 인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오톨리트 올간들은
아까 말했듯이 마큘라가 있어서 오톨리트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큐플라를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타 앰뷸라리스랑 큐플라, 마큘라랑 오톨리트 멤브레인 가지고 있으면 얘는 크리스타 앰뷸라리스랑 큐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앰뷸라리스는 이제 오톨리트 organ이랑 비슷한 거지만 오톨리트 멤브레인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톨리트도 없고 오톨리트 멤브레인도 없습니다. 이때 이 큐플라는 이제 엔돌림프랑 세임 덴시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흐르는 역할을 하게 돼서 얘는 로테이션을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로테이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귀의 양쪽으로 이제 이 세미서큘러 캐널이 존재를 할 때 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 플루이드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얘 둘이가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파이어링 레이트가 증가하면 한쪽이 파이어링 레이트가 감소하게 돼서 이 로테이션을 좀 더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더 액큐레이트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베스티뷸러 이퀄리브리엄을 유지를 하는지 베스티뷸러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테이스트랑 스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테이스트는 테이스트 버드에 의해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총 5가지 맛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은 이 테이스트 버드의 포지션이 어디냐, 설큘발레이트, 폴리에이트, 펀지폼, 폴리클에 존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테이스트 셀은 5가지 메이저 센세이션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고 프로틴 리셉터이 존재합니다. 테이스트 4에 이제 이 recognizing 프로틴이 존재를 하고 센서리 너브가 이 테이스트 셀에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패스웨이는 이제 텅에서 콜다 팀파니를 통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을 통해서 솔리터리 뉴클리어스, 그리고 글로소페링지얼 페트로살 갱글리온, 그 다음에 페링스의 노더스 갱글리온을 통해서 솔리터리 뉴클리어스에서 이제 탈라머스의 BPM으로 갔다가 인슐라에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크로싱이 되지 않고 입실라테럴하게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인슐라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이 5가지 맛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했더니, 얘는 채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salty, sour, bitter, sweet, umami 이 5가지 맛이, 이 salt sensation 같은 경우는 인액 채널을 통해서 소듐이 들어오는 거를 레코니션 할 수 있고, sour sens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톤 디펜던트 소듐 채널인 TRPP3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프로톤 센시티브 인악 채널이라고 부르고, 얘의 자세한 메커니즘 보면 이 각각의 이 셀마다 얘의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의 salty taste 인악 채널이 열리거나 이제 이 sour sensation 하는 TRPP 채널이 열리게 되면 멤브레인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서 칼슘 릴리즈로 뉴로트랜스미터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터, 스윗, 우마미 같은 경우는 이제 GPCR을, 얘는 지금 이온을 들어오게 했잖아요. 얘는 GPCR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비터 센세이션 같은 경우는 타입 2 리셉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타입 2 리셉터가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비터 테이스트의 그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얘 비터 테이스트는 usually 톡식 컴포넌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 연결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게 30가지 종류의 리셉터 타입이 있다 라는 것이고, 이 스윗이나 오마미 같은 경우는 타입 1 리셉터가 이제 다이머로 워킹을 하게 되는데, 타입 1 리셉터 2, 타입 1 리셉터 3가 같이 일을 하면은 스윗, 타입 1 리셉터 1, 타입 1 리셉터 3가 일을 같이 하면 오마미로, 얘가 뭐로 연결되어 있는 GPCR이냐 하면 이 비터랑 스윗이랑 오마미 전부 다 게스주신이랑 연결되어 있는 친구예요. 이 게스주신은 GQ랑 굉장히 비슷한 친구여가지고 칼슘을 늘리는 시그널인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포스폴라이페이스 C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PI3의 그 시그널링을 증가시켜서 칼슘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게스주신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됐으면 얘가 이제 또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칼슘 시그널링을 앰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데 TRPM5의 채널을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칼슘 시그널링을 이 칼슘 시그널을 앰플리케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을 센세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이 테이스트4에서 지금 얘네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무슨 시그널링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봤고, 이제 스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향기를 어떻게 맡는가를 보면은 이 스멜은 이제 바이폴러 셀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다른 수도 유니폴러 셀을 사용하는 애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얘 올팩토리 시스템을 이제 살펴보면 얘가 바이폴러 셀을 사용한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고, 여기에 그럼 이 바이폴러 셀은 센트럴 엑손이랑 페리퍼럴 엑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센트럴 엑손과 페리퍼럴 엑손을 살펴보면 일단 리셉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했을 때 휴먼에는 사람에게는 800개의 이 350개의 리셉터를 인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에피톱처럼 작용을 해서 이게 GPCR 각자 이 에피톱을 인식을 하는 이제 리셉터가 있어서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향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ach odorant is recognized by unique combination of receptor. 그러니까 에피톱의 컨비네이션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olfactory 에피톱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350개 정도의 리셉터가 존재한다고 했고, 그게 이 엔딩이 different GPCR, 이 odorant 리셉터들은 different GPCR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 시그널링이 어떻게 가냐 했을 때 이 바이폴러 셀이 페리퍼럴 엑손, 센트럴 엑손이 지금 올팩토리 벌브의 글로메룰러스로 가게 되는데, 이 글로메룰러스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글로메룰러스는 뭐냐 했을 때 뉴런의 커넥션이고, 이 같은 센서리 인포메이션에 스페시픽한 뉴런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올팩토리 벌브에 이 글로메룰러스가 존재를 하고, 이거는 only one type of olfactory receptor의 뉴런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이제 higher regions of the brain으로 컨덕션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브레인은 어디 파트로 가느냐 했을 때 프론탈 로브로 가기도 하고 오비토 프론탈 로브로 가기도 하고 아미그달라로 가고 하이포탈라머스로도 가는데, 이 오비토 프론탈은 이 향기를 구별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미그달라는 이모셔널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를 하게 되고, 하이포탈라머스도 이모셔널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얘는 향기와 이모션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제 이 스멜에 관련되는 센싱은 마이너 파트는 지나가지만 다이알라머스를 거의 지나지 않는 게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olfactory sensation은 메커니즘 뭐고 레귤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얘가 GPCR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GPCR이 G olfactory coupled 되어 있는 친구인데, 얘가 GS랑 similar, G-olf는 GS랑 similar 돼 있어서 CAMP의 양을 증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는 이제 CAMP가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CAMP가 이 채널을 다이렉트리하게 액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채널이 뭐냐?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캐라이언 채널. 그러니까 CAMP 자체 이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가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캐라이언 채널에 영향을 끼치면 이 소디움과 칼슘의 인플럭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칼슘의 증가로 칼슘 센시티브 클로라이드 채널을 열어서 칼슘을 이제 이플럭스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further 칼슘 concentration 증가해서 further depolarization을 해서 이 시그널을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후각은 특징적으로 빠른 어댑테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걔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칼슘 레벨이 증가를 하면은 칼슘이 칼모딜린이랑 바인딩을 했을 때 바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니비토리 메커니즘이 있는데, 포스포디에스퍼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CAMP를 AMP로 바꿔서 CAMP 레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CAMP가 줄어들었으면은
이제 사이클린 뉴클레오타이드 디펜던트 채널이 CMP가 없으니까 이제 이 액티베이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소디움 클로라이드 익스체인저도 소디움 클로라이드 익스체인저에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칼슘을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이제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칼슘 레벨을 떨어뜨려서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을 줄이게 돼요. 그리고 이 GPCR 자체가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레스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올팩토리에 관련된 디스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사실증이나 후각소실, 무미각증이 있을 수 있고 게스터트리 디스펑션으로는 무미각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테이스트 센세이션과 스멜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어요. 얘는 GQ 커플드에서 칼슘을 증가하는 시그널링 패트웨이를 갖고 얘는 GS 커플드에서 CMP랑 관련된 패트웨이였던 걸 봤었죠.